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SK증권의 나승두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혹시 수소차 타시나요? 수소차를 타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 쪽에서 수소 생산 설비가 좀 고장이 났다고 네.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충전 대란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 친환경차니까 정부에서도 차라고 독려도 많이 했을 거고요. 혜택도 많았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은 인프라 구축이 좀 덜 돼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 이슈 한번 보셨을까요? 네, 저도 충분히 뉴스를 통해서 접했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나 이제 인프라의 중요성을 좀 부각시키면서 네. 오히려 인프라 보급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 경제법을 이렇게 제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수소 분야에서는 좀 선도적인 그런 걸음을 걸어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수소 쪽의 에너지원 주도권을 좀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단이라는 걸 구축을 해서 굉장히 네. 진심인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중간중간에 그 수소법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관심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최근 그 흐름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변수들도 있었고 어떤 법적으로 인해서 그거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또 필요한 어떤 시행령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시행령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수소 산업이라는 것이 확산되는데 시간이 조금은 뒤로 이렇게 밀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수소 산업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설비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판매된 수소 연료전지 차량의 숫자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세계 1등의 지위를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전 세계적으로 워낙 이런 수소에 대한 관심이 빠르고 또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수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발전하고 좀 더 개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소연료 전지차라고 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전기차랑 투톱으로 친환경차다 이렇게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이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거의 전기차 쪽으로 거의 다 이렇게 분위기가 쏠린 것 같고요. 수소연료 전지차는 좀 뒤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도로에서도 수소차가 잘 안 보이거든요. 넥소라든지. 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전기차냐 수소차냐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편의성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네. 근데 이제 전기차냐 수소차냐를 가지고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딱 이렇게 결정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각각 가지고 있는 일장일단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보다는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넥소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또 사실이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라는 것이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그동안에 전기라는 인프라는 주변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당장 이용하기 편하니까 일단 급한 대로 전기차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전기가 부족해지고 전기 충전 인프라 자체도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확산하는 속도도 약간은 좀 슬로우해지는 그런 네.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수소도 약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지금 맞이했다. 그런 국면에 지금 딱 맞닥뜨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수소 인프라는 전기 인프라보다도 훨씬 더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소차의 보급이 조금 더딜 수밖에는 없었죠. 네. 그런데 소비자의 선택이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전기차는 당연히 이제 구성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이런 그쵸. 어떤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나오지만 수소 연료전지차는 아직까지는 그런 많은 그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네. 승용 시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 시장에서는 조금 보급이 더딘 게 사실인데 네. 반대로 이제 사이즈가 커졌을 때 그러니까 상용 버스나 트럭 같은
다른 쪽으로 이제 분야를 바꿨을 때는 네.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행 거리를 늘리고 더 무거운 무게를 싣고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더 많이 탑재해야 되는데 그쵸. 배터리를 더 탑재함으로써 증가하는 어떤 그런 무게 때문에 전비가 떨어지는 현상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탱크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용 시장에서는 수소가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실제로 이제 경찰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경찰 버스라든지 또는 이제 관공서에서 운행하는 버스라든지 뭐 청소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수소차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수소차는 약간 상용차 시장을 위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당장은 일단 그런 쪽에서 경쟁 우위를 확실하게 좀 나타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공간적인 확보라든지 무거운 거를 싣고 이럴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좀 더 우위에 있을까요? 일단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수소가 이제 폭발하는 거 아니냐 또는 네네. 이제 불이 붙었을 때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네. 전기차는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그걸 어떻게 진압해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대한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수소차도 이런 폭발 위험성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폭탄과 같은 그런 폭발은 아주 강력한 에너지, 일상 생활하는 데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수소가 아니라 뭐 삼중 수소급의 어떤 그런 인위적인 조작을 네. 통해서 만들어진 수소가 핵폭탄급의 어떤 에너지가 옆에서 가해졌을 때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수소폭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띠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서 수소 탱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학창 시절에 열심히 외웠던 주기율표 보면 네. 수소가 가장 1번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대기 중에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서 당장 어떤 그런 내연기관차나 전기차처럼 차량 전체가 이제 화재에 휩싸이거나 그러는 형태를 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소차에 대한 오해까지도 좀 함께 풀어봤습니다. 일단 다시 대란 이야기로 돌아가서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발전 설비들을 보면 2020년이나 2021년까지는 좀 꾸준하게 늘어왔던 것 같은데 작년부터 좀 정체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정책적인 이유일까요? 정책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뭐 중간에 이제 코로나 같은 어떤 그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의무화 제도,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가중치를 주는 이제 RPS 제도라는 걸 우리가 네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도 하에서 연료전지 부문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수소 산업을 더 이제 키우기 위해서 연료전지 발전 부문을 이제 따로 떼서 연료전지 발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는 거를 별도로 이제 신설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세부 기준들이 명확하게 좀 정해지는 시점들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수소를 얻어서 어떤 연료전지 모듈을 사용을 해서 발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계산을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계속 시간이 뒤로 미뤄졌던 경향들이 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는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제 7개 청정수소 허브를 또 건설을 했다고 하는데 네. 미국도 아니고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여러 나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EU라든지 영국, 독일 굉장히 이 청정수소의 도입을 중요하게 네. 보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청정수소는 좀 뭔가 다른가요? 어떤 게 중요한 걸까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찝어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이 왜 수소를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두 네. 번째는 왜 청정수소를 찾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그 국가들이 수소를 찾는 이유는 에너지의 경쟁과 에너지 패권이 좀 심화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에너지 자립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에너지의 패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석연료 석유를 많이 채굴해서 판매하는 중동 국가들이 어떤 그런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네.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제 뭐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에너지를 어떤 그런 특정 국가에 귀속당하기보다는 내가 자립을 해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해야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럼 이제 그 수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건 알겠는데 수소를 여러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히 그린 수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청정 수소 관점에 왜 더 관심이 높냐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란 말이죠. 네. 근데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뭐 밤에 발전할 수 없고요. 풍력은 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질 때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저장해 놨다가 네.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을 때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ESS 같은 분야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2차 전지라는 것이 ESS 시장도 많이 커지겠지만 전기차 같은 데에서도 소비하는 그 배터리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이런 변동성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배터리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로 만들어서 바꿔놓는 형태를 생각을 하다 보니 네. 결국에는 그린 수소, 청정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에너지 패권의 측면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에너지 저장적인 측면 쪽에서 네. 그린 청정수소가 좀 부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수소 산업에서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요즘 현황이나 근황들은 어떨까요? 특히 이제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중동 국가들도 네. 본인들이 이런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청정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워낙 풍부한 그런 더운 나라니까 뭐 호주의 사막 지역이라든지 그런 넓은 땅덩이와 풍부한 태양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기본으로 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풍력 에너지 자원이 워낙 좀 풍부히 있다 보니까 그런 풍력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해서 그린 수소라는 걸 만든다는 것을 굉장히 불필요한 짓이다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드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현저히 낮아져 있는 국가들은 그린 수소를 만드는데도 이미 경제성이 있는 가격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소를 이제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산유국이 아니라 이제 산수국들이 등장을 하는 건데 네. 그냥 수소를 가지고 그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다 보니까 암모니아나 이제 메탄올 같은 형태로 화학적 합성물로 만들어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군요. 일단 수소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CES 2024에서도 수소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파워팩이 선보여지면서 네. 혁신상도 수상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고 한다면 로봇이나 뭐 AI 헬스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수소도 그러면 하나의 뭐 미래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CES라는 그런 글로벌 가전 전시회에서 수소가 이번에만 딱 등장한 건 아니고 그 네. 이전에도 혁신상을 수상했던 우리나라 기업들도 분명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ES 2024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수소라는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넓어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 수소라는 것들을 어떤 모빌리티나 움직이는 것들의 어떤 그 에너지 원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구체화됐고 네. 그리고 이제 전기라는 것들을 이제 각각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면 뭐 캠핑을 갔는데 네. 캠핑장에서 전기를 아주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차에다 꽂아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이동형 수소 연료전지 파워팩 같은 것들이 있으면 워낙 쉽게 네. 그리고 또 그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그런 수단들이 이제 CES 2024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산형 에너지 원으로서의 수소의 역할이 다른 어떤 산업들과 연계되어서 등장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소라는 것들을 어떤 에너지 동력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에너지 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CES 2024 그 현장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런 사업 협력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수소산업의 성장성이라고 한다면 의심할 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소 관련 종목들에게 손이 좀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워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네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주식 사야 돼? 라는 질문들 많이 그쵸.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수소 관련 기업들은 정책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어떤 그 주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행령이나 어떤 정책의 세부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가 네. 최근에 수소가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8월하고 11월 지금 올해 2번 열렸는데 아마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열릴 거고요. 그 시장이 열리게 되면 새로운 연료전지 발전 설비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소 연료전지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어떤 보조금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뭐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점에서 지금 좀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비중을 늘려놓으면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오는 뭐 시장이나 어떤 산업적인 이벤트 요인으로 인해서 충분히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 없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도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보니까 몇 개 뭐 종목들은 좀 올라오기도 했더라고요. 네. 어떤 종목을 토픽으로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발전용 연료전지 설비가 증가한다라는 점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두산퓨얼셀이라는 회사를 네. 제일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각 건물들도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건데 네네. 이제 건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담당하는 뭐 S퓨얼셀 같은 회사라든지 네.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이제 그 연료전지 기술을 이제 제대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골라보자면 이제 뭐 범한 퓨얼셀 같은 회사들도 좀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기업과 이제 연료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가시성이 보이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비나텍이라는 회사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본래 사업에 더해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나 이제 뭐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뭐 KIB 플러그 에너지 같은 회사들까지도 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 종목들까지 함께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SK증권의 나승두 연구원님과 수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투자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하는 투자다 보니까 수소 역시나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현황이라든지 혹은 성장성 그리고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일정으로는 금통위가 열리게 되죠. 일단은 동결이 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영향력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